주간 HLB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HLB 그룹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HLB 그룹주들이 코스닥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HLB는 세력과 공매도의 흔적을 찾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만큼 대표적인 세력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흔적은 거래량으로 드러나지만 공매도의 향방은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 출량파가 자주 활용하는 교차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공매도의 흔적을 분석해보고 이어서 출량파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 또한 지난주에 이어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위권 종목들의 시총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HLB의 시총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4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지난주에 비해서 대체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2주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LNF와 HLB가 눈에 띄게 시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는 2주 전과 비교한다면 코스닥 시총이 7위에서 4위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이어서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2,890억으로 지난주 4위에서 2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HLB 위주로 공매도의 향방을 분석하고 있지만 본인이 투자한 종목의 시총과 공매도의 현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는 것은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공매도 비중 순위를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지난주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지난주에 이어 5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비중이 0.55%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공매도의 일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HLB 공매도 잔고는 5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5월 17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5월 18일에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조금 움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HLB 공매도의 주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3월 11일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잔고가 늘어나다가 5월 13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잔고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추이는 권리락을 감안하여 공매도 잔고 금액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폭등했던 2019년 10월에 급격하게 상승하여 11월에 정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상승 파동이 역사적 고점에 다다른다면 공매도와 치열한 공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제도의 허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파산한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느 종목이든 급등이 나온다면 초기에는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라 판단된다면 무한대의 공매도로 폭격을 가하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파동에 따라 대응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대차잔고의 일별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정점을 찍고 잔고가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5월 초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LB 주가와 공매도 평균가를 교차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에는 시간외를 포함하여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대로 한방 먹은 공매도 세력은 꾸준히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며 평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은 견조한 주가에 의해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공매도 세력은 쇼스퀴즈를 통해서 오히려 HLB 상승 탄력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면 5월 16일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HLB와 잠시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공매도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 200만 주를 찍고 난 이후 100만 주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급격히 잔고가 줄어든 HLB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의 주가와 공매도 평균가를 교차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5월 13일 이후 공매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HLB에 비해서는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보다 상승 탄력이 좋은 HLB 생명과학에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주의 최근 1년간의 주가를 HLB를 기준해서 교차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의 흐름이 가장 좋으며 다음으로 HLB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LB 제약이 있으며 HLB 글로벌은 최근 상승 탄력이 좋지만 워낙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탓에 1년간의 추이에서는 그룹주 내에서 가장 좋지 못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래픽 자료는 출향파 운영진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직관적인 그래픽을 통하여 공매도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HLB는 5월 13일부터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 파동이 나온다면 멘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매수했다고 해도 쉽게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출향파가 추천하는 방법은 목표가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목표가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의 관점을 유지하되 변곡점마다 목표가를 세분화하여 부분 익절하고 익절된 물량은 조정 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향파 채널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는 회원제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 HLB 역사상 최고점에서 HLB를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한 전력이 있다 보니 HLB와 관련해서는 나름 신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향파는 과거 방송을 통해서 HLB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터져주는 반등이 있어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12일 드디어 거래량이 500만 주를 넘어섰고 5월 13일에는 기존의 중장기로 추천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추가로 HLB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처럼 HLB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고 과거의 패턴을 분석한다면 성공 투자의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숙련이 안 된 개인 투자자들은 즉흥적이거나 의미 없이 물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향파는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생각보다 주식의 세계에는 통계와 확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퀀트라고 하는데 수리와 통계에 기반의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떠한 전략도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를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퀀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판에서 돈을 벌려면 하락장에서는 가급적 손실 없이 잘 버티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투자 방법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출향파의 방송을 자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HLB 영상을 거의 업로드하지 않다가 최근 상승 파동 이후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출향파는 과거 방송을 통해서 베트남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이유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을 통해 나노코박스를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결국은 거래량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세력주들은 거래량이 가장 큰 재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 HLB 영상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해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방송을 자주 듣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출향파의 방송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조회수로 뭔가를 해볼 생각이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HLB 영상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관심 없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HLB 제약에서 상승 추세가 먼저 감지되어 회원들께 추천을 하였고 이어서 HLB도 추가로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방송을 자주 업로드하지 않다 보니 HLB에서 손을 턴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출향파는 HLB의 오랜 장투자이고 현재도 그대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매도한 계좌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비교적 저점에서 재매수하여 장기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기 보유 계좌의 매수 평단은 36,000원입니다. 또한 종목 추천을 하면서 회원들과 같이 매집한 중장기 보유 계좌의 매수 평단은 34,000원입니다. 5월 12일에는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지고 나서 다음날 HLB를 추가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출향파는 그 누구보다 HLB의 진성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향파의 HLB 목표가를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내일은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에서 HLB 목표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출향파를 신뢰하는 구독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향파가 HLB를 역사적 최고점에 매도한 영상을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해당 자료는 방송 마지막에 링크된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26분 30초로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최고점에서 매도한다는 것은 운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출향파의 숙련된 노하우를 녹여낸 출향파의 퀀트 기반 매매 타점은 꾸준하게 지수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과 HLB 단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외 고급 유료 증권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장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을 통한 국내 증시의 향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하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HLB 단톡방은 HLB 그룹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는 방입니다. 참고로 HLB 단톡방은 현재 630여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방입니다. 텔레그램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광고 도배글이 많기 때문에 텔레그램에서 개설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5월 22일 출향파 텔레그램에서 HLB 목표가가 공개됩니다. 출향파는 신뢰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고정 링크의 댓글을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